자, 앞동 영상에서 이제 제가 그 증명했었던 이제 theorem에 해당하는 거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 보면은요.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위상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라고 하는 위상 공간이 있고 x에서 y로 가는 이제 onto, 즉 surjection이면서 이제 continuous한 그런 함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요 함수에 의한 요 y의 원소의 역상, 자, 인버스 이미지들, 예, 자, 걔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x에다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줘서 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x의 쿼션트 스페이스를 하나 이제 정의한 다음에 일단은 이제 쿼션트 셋,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을 이용을 해서 자 이거로부터 인듀스 되는 자 그러한 토폴로지, 즉 쿼션트 토폴로지를 자 여기다 이제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스페이스와 처음에 주어진 y가 사이에 호미오몰피즘이 존재한다. 즉 두 개의 얘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고요. Y는 이제 유상 공간인데 그 둘이 호미오몰픽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 봤습니다. 자, 이때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미 있는 어떠한 이제 위상 공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X에다가 자,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이제 그 이케밸런스 릴레이션, 자, 그거를 이제 적당히 정의를 해가지고, 자, 그거를 가지고서 얘는, 자, 이쪽,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죠. 자, 얘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X 안에 있는, 처음에 X 안에 있는 이제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당히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즉, Y에 있는 원소의 인버스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한 점으로 보는 거죠. 즉 이제 한 점으로 아이덴티파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쿼션트 스페이스 그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라고 했고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가 처음에 주어진 요 y하고 호메오피이다. 자, 이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X하고 하는 위상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이제 동치시키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그거를 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지만 그냥 좀 이제 좀 수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X에다가 그냥 직접 그 아이덴티파이 시키겠습니다. X에 있는 원소들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제 요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이제 지금 하는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투 디멘셔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서피스라고 하는 걸 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동영상에서 이제 그것들을 소개를 할 텐데 바로 걔네들을 예, 어, 이제 이 주어진 요 X라고 하는 위상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직접 아이덴티파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볼 그 서피스라고 하는 거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서피스고요. 이제 그것들을 적당히 이제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커넥티드 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투 디멘셔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컴팩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그몇 개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그 서피스에 대해서 일단 서피스를 정의하고 걔네들의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성질, 그것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장 쉬운
그러한 이제 서피스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구. 그렇죠? 그래서 S2라고 이제 그리고 반지름 뭐 A라고 할 때 여기다 A 이렇게 쓰면 얘는 반지름이 A인 인 9. 저 3천 공간에 있는 반지름이 이러한 반지름이 A인 이러한 이제 9. 요 이제 스피어죠, 스피어. 그래서 이제 9.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통해서 이제 정의할 수 있냐 하면 자, 여기 원판을 생각할게요. 이렇게요. 예, 원판. 지금 여기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계까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이제 D2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 예, 만약에 반지름이 A라고 하면 이거 B로 하겠습니다. 예, 반지름이 B라고 하면 이렇게 반지름이 B인 요 원판, 요 속에까지 꽉 찬. 자, 요걸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랬을 때, 자, 이 원판의 경계선에 자, 여기랑 일단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딱 중간에 있는 걸로 중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요 경계에 해당한 원에 딱 이제 반반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요 경계선을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 하면 자, 요 점은 요 거리 똑같이 요만큼 가 있는 얘하고 붙여요. 자, 그러면 요 점은 요 거리랑 똑같은 요만큼 거리에 있는 요 점하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역시 요 점과 요 길이와 똑같은 요 길이에 해당한 얘를 또 한 점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경계선에 있는 점들을 쫙 갖다 이렇게 한 점을 취급해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지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얘네들 쭉 지퍼로 해서 요 경계에서만 딱 붙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구하고 위상적으로 동형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방법만 가능한 건 아닌데요. 요게 이제 일단은 좀 뒤에 또 연관성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요. 또 가능한 거는 자, 요 경계선을 다 한 점으로 묶어보는 것. 이제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 경계선의 요 원이죠. 경계선 요 원. 자, 얘를 그냥 한 점으로 그냥 한 점을 쫙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예, 요 스피어하고 위상적으로 이제 동형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 구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예, 원판에 있는 경계 반 나눠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쫙 갖다 붙이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구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좀 이제 반대로 붙이는 거.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저렇게 원판이 있는데요. 원판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서 요만큼 거리에 있는 얘랑 같은 걸 떠져 있는 얘를 한 점을 취급했는데 이번에는 요 점을 이거에 딱 반대편에 있는 요 점에서 요 거리만큼 떨어진 요 점과 이제 아이덴티파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은 이제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럴 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하고 또 이제 한 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점은 여기 얘가 중점이라고 하게 되면 요 중점의 반대편에 있는 얘. 자, 요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제 엔티포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서울의 뭐 대척점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이제 도시랑 이렇게 그래서 서울을 지구 중심을 뚫고서 지나갔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시 그걸 이제 대척점 뭐 그렇게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요것도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의
대척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와 얘를 우리가 이제 한점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요 경계선은 자, 이쪽에 있는 경계선하고 어떤 식으로 붙이는 거냐면 자, 얘는 이쪽으로 자,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 대척 요 중심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점으로.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구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지퍼라고 하게 되면 지퍼를 이렇게 쫙 하면 붙이면 예, 그냥 구가 되는데요. 얘는 요거는 지금 반대요. 이때 얘와 얘를 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점과 요 점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대신에 얘와 얘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꼬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예, 3차원 공간에서 예, 이 모형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리얼 프로젝티브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사형 평면 이렇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자, RP2 여기서 얘는 이제 리얼 그 실수. 그러면 이제 복소수 컴플렉스도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이제 프로젝티브 플랫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자, 예,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자 그러한 예, 그 이제 서피스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요 안에 메비우스 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베딩 됐다 표현을 하는데요. 인베디드 되어 있다라고 또는 이제 이게 DD가 이게 D가 있나 지금 예, 좀 헷갈리는데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인베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요 안에는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원판으로부터 정의되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죠. 자, 요거를 이제 리얼 프로젝티브 플랜이라고 하고 요 안에는 메비우스 띠가 인베드 되어 있습니다. 메비우스 또는 이제 메비우스 밴드 또는 이제 메비우스 스트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요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난 오리엔터블, 즉 방향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띠가 있으면 방향성이 없는 거고요. 방향성이 없는 거고 메비우스 띠가 들어있지 않으면 예,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메비우스 띠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자, 이제 메비우스 띠는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자, 이 직사각형에, 자, 이쪽으로 할까요? 예, 이걸로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점을, 이걸로 할게요. 예. 자, 요 점을, 자, 얘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얘와 붙이고, 자, 얘는 얘와 붙이고, 그래서 이 점은 반대에 있는 얘와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직사각형의 종이가 있는데, 대신 두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두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면만 있는, 예, 두께 없이 면만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넓이는 있지만 부피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한 이제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끝에 이 라인을 세그먼트를 이렇게 반대로 붙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비우스 띠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충 이제 그려보면 이제 메비우스 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메비우스 띠는 이제 대충은 예, 좀 모형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인데 그러면 얘는 자, 왜 이제 얘가 들어 있으면 난 오리엔터블 즉 방향성이 없는 이제 공면이 되냐 하면은요. 자, 여기 이제 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자, 얘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자, 이쪽이 이제 왼쪽,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집에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 여기가 왼쪽이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 이제 왼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바퀴 삥 돌았어요. 돌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아래쪽으로 가죠. 아래쪽. 자, 지금 현재 계속 이쪽이 왼쪽이 입니다. 이렇게 왼쪽. 자, 이렇게 다시 자,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에 온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왼쪽.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집에서 학교 나갈 때는 이쪽 왼쪽에 이제 나갔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왼쪽이 이제 오른쪽 돼 버리는 거죠. 즉 왼쪽 오른쪽 없는 이제 그러한 공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두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평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것, 즉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줄 수 없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분기하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죠. 이때는 이제 그 노멀 벡터 필드, 즉 이제 요 점에서 요 공면의 수직인 벡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자, 요 면에 대해서, 자, 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위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쪽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 메비우스 띠를 따라서 한 바퀴 삥 돌면요, 이렇게 안으로 이제 꼬여가지고 이렇게 오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이쪽이 위였으면, 예, 이 퍼펙타가 위였으면 얘가 한 바퀴 삥 돌면서 한번 꼬이는 순간, 요 바깥쪽에 있던 그 퍼펙타가 요 안쪽 이쪽에서 안쪽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 예, 퍼펙타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즉 위, 아래 따로 구별이 안 되게 돼버린다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공면을 보고서 퍼펙트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트린식한 방법은 아닙니다. 얘는 이제 익스트린식한 방법이고 인트린식한 방법은 아까처럼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줄 수 없는 거.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메비우스 띠가 갖고 있는 성질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메비우스 띠를 이제 생각한 메비우스라고 하는 이제 수학자, 물론 수학만 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물리학 쪽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분야를 했는데 이제 특별히 얘를 메비우스 띠라고 붙인 이유는 요 난 오리엔터빌리티라고 하는 방향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처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뭐 이제 리만 뭐 여러분들 뭐 리만 기하학이나 뭐 이제 그러한 미분 기하학을 들으셨으면 그 전에 요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난 오리엔터블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못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메비우스 요 수학자가 바로 그런 이제 방향성이 없는 이러한 공면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워낙 그 기초적인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대단한 거죠.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메비우스 띠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non orientable space 만약에 2차원 공면인 경우에는 non orientable surface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프로젝티브 플레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인 바트 클라인 시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라인 시병. 걔가 또 메비우스 띠가 들어있는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프로젝티브 플레인은 메비우스 띠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인베드 되어 있고 클라인 바틀은 요 메비우스 띠가 두 개 들어 있는데 요 메비우스의 요 경계선 있잖아요. 요 경계선. 음, 예. 요 경계선이 이렇게 해서 쭉 돌면 이렇게 해서 돌면 얘가 하나의 선이 아니라 두 개예요. 이렇게. 아니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요 선이 있는데 경계가 요 하나의 선인데
이 두 개의 메비우스 띠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두 개의 메비우스 띠에 그 하나의 그 경계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어태치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게 예, 클라인 바틀인데 클라인 바틀도 역시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 나중에 왜 그 클라인 바틀 안에 메비우스 띠가 두 개 들어가 있는가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물론 프로젝티브 플레인 안에 메비우스 띠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 동영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서둘러 가지고 예,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요 선과 요 선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이면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제 그게 실린더가 되죠. 예,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인 요 실린더, 예, 실린더에 다시 요 원하고 요 원, 요 밑에 있는 요 원을 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요 직사각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 양옆에 있는 요 선을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요 선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면 그거는 이제 토러스 즉 도너츠의 껍데기 모양 자 이렇게 되고요. 좀 전에 얘기한 이제 클라인 바트 같은 경우에는 자 얘와 자 얘를 다시 직사각형에서 자, 요 선과 요 선은 이제 그대로 갖다 붙여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원통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이쪽 선과 이쪽 선을 붙일 때는 반대로 붙이는 거. 예, 반대로 붙여가지고 이제 만든 게 그게 클라인 바틀인데 예, 그거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책의 겉표지에도 그 클라인 바틀에 해당하는 걸 이제 그려놓은 게 있긴 한데요. 그걸 이제 대충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그 3차원 공간에다가 클라인 바트를 이렇게 정확히 그리는 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RP2, 이제 리얼 프로젝티브 플레인, 그 다음에 요 클라인 바트. 자, 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난 오리엔터블 서피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구와 요 토러스. 자, 얘가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네들은 오리엔터블 서피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커넥티드 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원의 컴팩트한 바운더리가 없는 서피스는 모두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거. 네, 그러한 내용까지를 일단 쭉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요 내용부터 지금 요 내용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쿼션트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너럴 토폴로지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서피스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라고 하는 분야로 이제 들어가는 입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이제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 이제 호모토피 이론이 있고 호몰로지 이론이 있고 이제 코 호몰로지 이론이 있는데 물론 이제 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호모토피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펀더멘탈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부 때 이제 교재 중에 펀더멘탈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펀더멘탈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강의를 계속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목표가 투 디멘셔널 컴팩트 서피스 바운더리가 없는 서피스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내용 그 내용 한 다음에 호모토피 정의하고서 그걸 가지고 펀더멘탈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일단은 이제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시간이 또 이제 바빠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뒤로 그동안 제가 하면서 좀 이제 듬성듬성 강의를 했는데 특히 컴팩트는 좀 자세하게 다시 제가 안 한 내용을 더 이제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 컴팩 또는 시퀀셜리 컴팩 뭐 토틀리 바운디드 뭐 컴플리트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한동안은 쭉 해서 서피스라고 하는 거, 즉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투 디멘저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걔네들 클래시파이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펀더멘탈 그룹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 호몰로지 이론은 이제 제가 대학원 때 배운 게 이제 싱귤라 호몰로지 이론인데 제가 한 25년 됐거든요. 그거를 배운 지가 그래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 당시 CW 컴플렉스까지 해가지고 뭐 숙제도 하고 하면서 배웠지만 그 뒤로 제가 다루지를 이제 제가 그것들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 안 해가지고 제가 뭐 따로 도움이 되는 그 설명을 해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드람 코 호몰로지는 그게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는 거를 혹시 이제 배운 분들은 아마 클로즈드 폼, 이그젝트 폼, 뭐 그런 거 이제 배웠으면 그거 가지고 드람 코호몰로지는 이제 계산 같은 거 좀 쉽게 해서 이제 간단한 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것도 제가 뭐 따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흐름대로 쭉 가서 이제 그 그 펀더멘탈 그룹 구하는 이제 간단하게 구하는 내용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반칸펜 시어렘 써가지고 구하는 거는 프리 그룹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제 대수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글로 일단 쭉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제너럴 토폴로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제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동영상 이후로는 뭐 굳이 안 보시는 게 시간 절약상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컴팩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뒤에 설명을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